하도 하다 보니까 줄줄이 나와가지고 빨리 기자했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된 지 111일 만이고 또 최후 변론 한 지 38일 만이다. 그래서 내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변론 이후에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경우에는 좀 늦어진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런데 특히 민주당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마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또 통과를 시켰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법을 일방적으로 민당 뜻대로 하는 법률안을, 개정 법률안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또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고, 또 이런 식으로 민당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김어준 씨도 가세해서 줄줄이 탄핵해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탄핵하라. 이게 결국은 제가 이 김어준 씨가 민당의 상황, 호메인이 곁에 있는 형국이고, 참 뉴스 공장에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만 뉴스 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의 공장장이 되어버려서 내란 예비 음모를 꼭 사주하는 이런 형국이고, 민당 의원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각 각하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 찌라시가 돕니다만 저는 100% 확신을 하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절차적인 문제점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탄핵 소추안 내에 있던 내란죄 부를 뺀 거, 당연히 각하시켜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10차례 이상 있다. 이런 식의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직위원 부장판사께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듯이 절차적인 적법성, 절차적인 명확성 원칙을 그 판결에서 보여줬듯이, 또 이러한 판결이 8분의 헌법재판관들께 당연히 경종이 됐을 것이고, 또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있는 한 절차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각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기각사유로 든 것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 13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했는데, 사실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비록 과잉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란죄라는 게 형법 87조, 형법 91조 등을 보면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범죄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상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을 하고 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는 게 뭐냐? 199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관,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사실상 상당 기간, 국회가 그 당시에 사실상 상당 기간 그 역할을 못했느냐, 기능을 소멸시켰느냐. 2시간 반 만에 군인이 와서 물러났고, 그 안에서 국회 기능이 2시간 반 만에 그것을 사실상 상당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결국 이 어떤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란죄 소추 사유도 또 뺐다는 것. 국회 탄핵 소추안에 의결하였으면서 그걸 또 내란죄를 또 뺐다는 것.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이런 게
너마도 오염됐다는 거. 오염됐을 경우에는 결국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의 이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런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가면은 대통령이 파멸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일 탄핵 심판 선고는 기각각하가 우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받겠습니다. 예. 선고 방청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방청 오는 결과는 통지 받으셨을까요? 예.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좀 같으셨어요? 모르겠어요. 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혹시 내일 대통령 오시는지 여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안 오신다고 하면 관저로 가서 윤 대통령 만나실 계획도 있으세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금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해서 좀 비판 중인데 의원님은 헌재가 어떤 결과를 그게 일단 민당은 불복 빌드업을 쌓고 있다. 정말로 불복 빌드업하고 있고 우리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도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는 승복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이미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결과 전망하시는지. 저는 기각각하가 하여튼 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예. 반 이상이면은 넷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법리적으로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따져보건데 야 이거는 각하사유 차고 넘치고 기각사유도 맞아 차고 넘쳐. 그러면은 적어도 4분 이상은 기각각하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도부에서는 내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최후 변론 때 뭐 개헌 등 정치 개혁의 어떤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아마 개헌에 대해서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어떤 전국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어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같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 논의에 적극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